2022년 6월 22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는 매년 생일 때마다 회사 휴가를 쓰고 하루 동안은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생일은 유독 뭐가 좀 많았어요. 일단 제가 오디오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영화나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화요일 밤 11시에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딱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 생일이 된 거죠, 인터뷰 진행 중에. 그것도 뭔가 생일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터뷰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이 탑건 매버릭이 개봉하는 날이에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이미 뭐 난리 법석이 났죠. 너무 영화 잘 뽑혔다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매우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아이맥스관에 첫 상영 회차로 예매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직 와이프랑 아이는 자고 있는데 와이프를 살짝 깨워서 나 지금 나가 이렇게 인사하고 밖에 나와서 영화를 봤죠. 근데 다행히도 너무너무 영화를 재밌게 봐서 이 영화조차도 뭔가 제 생일 선물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차까지 썼는데 영화 한 편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연달아서 박훈정 감독의 마녀2를 봤고요. 영화는 쉣이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을 보고 나서 연달아 봐서 그런지 마녀 1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극장에서 2번 보고 블루레이를 소장할 정도로 재밌게 봤는데, 김다미 배우의 팬이기도 하고. 근데 2는 1편을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보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기가 지니까 수원에 참치 초밥집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게 잘 해서 유명한 집인데 포동이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아시다시피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주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런데 뭐 생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거기 가서 배가 부를 때까지 주문을 해서 참치회 초밥을 두둑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시사회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응모를 했는데 이것도 뭔가 제 생일 선물 같은 거예요. 계속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그래서 그 용산 CGV에서 진행이 돼서 수원역까지 가서 기차 타고 용산역까지 가서 그 시사회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져서 진짜 감명 깊게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시사회가 동반 1인이라서 저희 같은 회사에 있는 아는 지인과 함께 봤어요. 근데 지인이 또 다행히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는데,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 영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순간마저도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일이라고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선물들이 도착을 해서 뭐 먹을 것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아이랑 와이프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사진 찍어서 이런 거 선물이 왔다. 근데 그거 제가 영화 시사회가 늦게 끝나서 좀 늦으니까 먼저 먹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이랑 와이프가 왔던 음식 같은 거 맛있게 먹었고, 지금도 계속 선물이 택배가 도착하고 있는데 정말 인생 헛산 게 아니구나. 지난 1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선물 보내주신 분들, 연락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생일날마다 늘 강조하셨던 게, 생일은 네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너를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고생했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날이다 라고 어릴 때부터 늘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뭐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그리고 지금 6월 22일 이맘때면 항상 더위가 시작된 날인데, 또 그 출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위랑 싸워가시면서.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고, 처가댁 식구들이랑은 직전 주말에 만나서,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장인어른이 동네에 있는 로컬 맛집 횟집에 데려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처가댁이 수원 토박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로컬 맛집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가자고 해서
먼저 추천해서 가는 음식점은 무조건 중박 이상은 치거든요. 그래서 회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빠 생일인 거를 한 몇 주 전부터 알고 계속 물었어요. 아빠 생일 언제야? 아빠 생일 언제야? 이렇게 맨날 물어서 이제 며칠 남았어라고 얘기해주기가 저도 매번 헷갈리니까 이제 저희 집 거실에 화이트보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로 날짜 표시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아이가 직접 지우면서 아빠 생일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일이 딱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포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아빠 선물이야? 물어보니까 아빠 많이 먹잖아 이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뭐 여행이랄 게 별거 있습니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그냥 맛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막 그냥 꾸역꾸역 먹는 그런 여행을 보냈는데 살이 말이 아닌 게 쪘죠. 그래서 이제 좀 식단 관리도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빵 터져가지고 너무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스로 의미부여까지 해가면서 생일 선물들 그리고 행복한 상황들 많이 만든 것 같고요. 매년 생일이 될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라는 거를 매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축하해주신 주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생일 때도 제가 이런 보이스로그를 남기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기고 있다면은 오늘과 같이 행복한 톤으로 남기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살아가는 태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